오늘의 주제인 드루킹에 대해서 파헤쳐주세요. 뭐? 뜬금없이 찾아와서 드루킹에 대해 이야기하라니까 참 어이가 없었죠. 근데 공짜 밥 사주고 영어까지 보여준다고 하기는 거기에 홀려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오냐, 진짜 사먹다.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 이번에 드루킹 사건. 대답해주면 뭐 할 건데? 내가 오늘 밥이랑 공짜 알고 살게. 오케이. 근데 드루킹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요? 드루킹은 본명은 김동원이고 경제적 공주단 모임, 즉 경공모의 리더입니다. 경공모에서 드루킹은 소액 주주 운동, 댓글 달기 운동을 주도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예측하고 정치인들의 사주를 보는 등 예언가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습니다. 드루킹은 또 느릅나무 출판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출판사는 책은 출판하지 않고 비누나 차 같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이 느릅나무 출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댓글 조작의 본거지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보지 않는 새벽 시간에 기사에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조작하여 자신들의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기사를 볼 때 이게 여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입니다. 이번대님, 저희가 지금 어디에 온 거죠? 사준왕 학식이었나? 학식이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싸고 얼마나 좋은데. 좀 먹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으니까 이제 슬슬 좀 말해줘봐. 드루킹이 어떻게 된 건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 댓글의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검찰에 고발했고 드루킹을 포함한 3명이 댓글 조작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 2명이 더불어민주당 권리 당원이었고 이들이 19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대선 당시 드루킹이 여당 의원과 수백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 의원이 바로 김경수 의원 현 경남도지사입니다. 이야기의 편의상 호칭은 도지사가 아니라 사건 당시 직책이었던 의원으로 하도록 하죠.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자발적으로 먼저 도와주다 김경수 의원이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에 악의적 댓글을 달았다라고 반박했죠.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경공모 회원을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였는데 이를 김경수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에 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드루킹이 왜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원했는지에 관해서는 그의 사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드루킹은 옛 고구려 땅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였죠. 일본이 침몰할 때 오사카 총영사직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민들을 지출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이를 다시 개성공단에 투자하여 전수 물자를 마련함으로써 중국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직을 김경수 의원에게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유력한 추측입니다. 오늘 경기 잘 풀려? 경기 잘 안 풀려. 그래, 잘 안 풀려?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줘봐. 뭐라고? 아니, 아까 드루킹 얘기 하던 거 안 끝났잖아. 그러면 드루킹 특검 이야기 해줄게. 특검 얘기? 그치. 오케이. 현재 허위범 특검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중점은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이 사용한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키크랩에 대해 알았는가와 댓글 조작에 대한 보답으로 공직 거래가 있었는가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특검은 느릅나무 출판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드루킹 일당을 신문함으로써 킹크랩 시연회에 대해 수사 중이며 김경수 의원 또한 피의자로 소환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특검을 통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정보만 떠들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 특검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짠.
이제 너가 말 안 해줘도 뭐야 되는지 알 텐데 이번엔 내가 말해줄게. 드디어 오늘 컨셉을 알았구만. 그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드루킹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실 어떤 사건인가 보다는 그러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드루킹의 의미.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드루킹 사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이전에도 10알단과 5발단 그리고 국정원과 기무사의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 조작은 단순히 댓글의 순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토론을 거치고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론 조작이 일어난다면 시민들이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착각을 하고 이러한 기반에서 이루어진 토론 또한 분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이제는 진짜 사라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드루킹과 정치인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작게는 정치인, 크게는 정치판 전체를 휘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중앙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선거에서의 후보자들만이 정치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으며 그 액수 또한 매우 제한적이죠. 하지만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한 편이며 이로 인해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 일반 개인에게 휘둘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목숨을 끊으신 고 노회찬 의원이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회찬 의원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또 일반 개인이 무리한 인사청탁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언론의 보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언론들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보도를 할 때 순간적인 소식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였고 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주어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시민들이 사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정당당은 앞으로 정치 사건에 쉽게 접근하고 본질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컷!